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건 최악의 관계 매뉴얼입니다. 일요일 밤에 만난 10대 둘이 목요일까지 결혼하고 죽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티볼트, 머큐쇼, 파리스, 로미오 어머니까지 총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 몰래 만나서 무계획으로 도망치다 실패하고 결국 둘 다 자살로 끝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430년 동안 위대한 낭만이라고 떠받들어 왔죠. 오늘은 이 위험한 환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약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380년쯤 아테네로 가볼까요? 플라톤이 쓴 심포지움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아세요? 신적인 광기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에로스,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을 이성이 마비된 위험한 증상으로 봤거든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높이 평가한 건 필리아, 즉 이성에 기반한 우정과 신뢰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맺는 관계 말이죠. 로마 시대는 훨씬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로마 귀족들한테 결혼은 비즈니스였거든요. 가문 간의 정치적 동맹, 재산과 영토의 결합, 권력 확장을 위한 계약. 상류층 남자들은 아내한테 사랑 같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당한 후계자 낳아주고 집안 잘 돌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감정적 만족은 첩이나 노예한테서 얻었죠. 지독하게 들리지만 적어도 솔직했어요. 평생 사랑하겠다는 허황된 약속으로 상대를 속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1100년대 프랑스 남쪽 프로방스 지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음유 시인들이 만들어낸 궁정식 연애라는 거죠. 내용은 이랬어요. 기사가 귀부인을 사모하는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죠. 기사는 그 고통 속에서 더 고귀해지고 순수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병적인 스토킹인데 중세 귀족 사회에서는 이게 최고급 문화로 통했어요. 핵심은 이게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였다는 겁니다. 귀족들이 심심풀이로 듣는 노래였어요. 실제로 기사가 영주 부인한테 사랑을 고백했다간 다음날 목이 성벽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달콤한 거짓말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점점 진실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고통이고 희생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해로운 믿음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590년대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 미친 믿음에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맨스가 아니라 경고였거든요. 어린애들아, 호르몬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굴지 마라는 메시지. 실제로 로미오는 극 초반에 로절린이라는 다른 여자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파티에서 줄리엣 보자마자 그날 밤 프러포즈합니다. 24시간도 안 된 관계에서 결혼을 결정하고 이틀 뒤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흘 뒤에는 자살하죠. 이게 낭만이 아니라 정신착란이라는 걸 셰익스피어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정반대로 받아들였어요. 와, 저렇게 미친 듯이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해석한 거죠.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자살한 10대 커플이 사랑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베로나에 가서 줄리엣 동상을 만지고 발코니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만난 지 몇 시간 된 사람한테 당신은 태양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최고의 낭만으로 여기면서 말이에요.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는 이 독을 제도화시켰습니다. 여성에게 가정의 천사 역할을 강요했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무조건 참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술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면 아내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도를 하면 아내가 매력을 잃어서 그렇다고 했고요. 교회, 학교, 법률, 모든 시스템이 여성들한테 이렇게 주입했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견디고 참는 게 미덕이다. 떠나겠다고 말하는 건 사랑이 부족한 증거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수백만 여성들이 학대당하면서도 이게 내 의무라고 믿으며 살았거든요. 1857년에야 겨우 영국에서 이혼이 합법화됐는데 그것도 남편이 간통했을 때만 가능했어요. 아내가 맞았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1960년대가 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구호 아래 사람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진보의 상징이 된 겁니다. 조건을 달면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가 뭘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히피들은 사랑이 전부라고 외쳤고 이건 아름답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독성 관계에 묶어두는 족쇄가 됐어요. 그럼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최근 10년 사이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문화 비교 연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문화권의 관계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이죠.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사회는 예외 없이 명확한 호혜성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고받기가 공정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는 어디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생물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조상들은 협력하는 파트너를 선택해서 생존했거든요. 기여하지 않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던 개체는 도태됐어요. 자연 선택은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게 진화의 역사입니다. 장기관계 연구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천 쌍의 커플을 추적한 결과 관계 초기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훨씬 낮은 이혼율을 보였어요.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참을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니까 뭐든 괜찮아 라는 태도를 보인 커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존중이 무너지고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파트너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끊임없이 탐색하거든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이에요.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상대방은 위험 부담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시작되는 거죠. 늦게 들어와도 괜찮고 약속 취소해도 괜찮고 무례하게 굴어도 괜찮고 점점 선을 넘는 행동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없으니까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그들은 두 번 고통받거든요. 처음은 어릴 때 부모나 양육자한테서, 두 번째는 성인이 되어 연인관계에서. 어릴 때 학대가 정상이라고 배운 사람은 연인한테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들입니다. 뇌가 그렇게 각인돼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자격밖에 없어 라고 내면화된 거죠.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학대적인 행동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해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해요.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떠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낭만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도 보호하는 거거든요. 명확한 경계는 상대방한테 당신과의 관계는 소중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좋은 교사를 생각해보세요. 교실 규칙이 명확한 선생님 밑에서 학생들이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어른이 있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행동해요. 경계가 안전을 만들거든요. 연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돼 라는 선이 명확할 때 둘 다 편안해집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재난이었어요. 궁정식 사랑은 판타지였고요. 빅토리아 시대의 무조건적 인내는 학대를 정당화했습니다. 1960년대의 자유로운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고요. 진화 생물학, 문화 인류학, 현대 심리학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 위에 세워진다고요. 다음번에 누군가 진짜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요.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존중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는 떠날 겁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관계를 위한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살지 마세요. 대신 경계를 아는 현명한 연인이 되세요. 그게 진짜 낭만입니다.